올해 부산 시민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뉴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BTV에서 보도된 2024년 주요 뉴스 다시 짚어봤습니다.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날 것을 피하고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주요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영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제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돌이켜보면 부산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을 만한 주요 뉴스들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2024년 1월 1일 0시) 광안리 해수욕장에 8만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새맞이 드론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취소됐습니다. 수영구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통신장애가 발생해 드론 운영을 못했다며 뒤늦게 사과하고 그날 저녁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0석 가까이 차지하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북구 갑을 뺀 17석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백양터널 통행료 연장,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 이들의 공통점은 소통 부재입니다. 박형준 시장의 공약 등 주요 정책 사업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취소, 변경되거나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법정동 이름으로 밀어붙인 에코델타동. 찬반 논란 끝에 행안부 불승인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부산 최대 계획 도시인 에코델타시티는 입주가 시작됐지만 기반 시설 등이 따라가지 못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유료도로는 8곳 전국 최다입니다. 거가대교는 통행료가 10,000원으로 전국 최고입니다. 앞으로 신백양터널, 만덕센텀 대심도 지하터널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 백양터널은 1월 10일부터 2030년까지는 무료화가 예상됩니다. 부산 도시철도 이야기입니다. 160억 원을 들여 설치한 무인 승차권 발매기가 일반 신분증을 인식하지 못해 일회용 우대권을 마구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누리꾼들은 의아함을 넘어 황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부산 시민들은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당사 앞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시의원 몇몇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표현을 했다 지탄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초봄까지 유행하는 바이러스라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식을 가려 먹고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도 필요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1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부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전국 208개 표본 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69명이던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2주 사이 114명으로 증가하더니 12월 셋째 주에는 142명, 한 달 사이 환자가 2배 늘어났습니다.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1년 내내 발생하지만 겨울철에서 초봄까지 11월부터 4월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노로바이러스 환자 92%가 이 기간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날 것을 먹거나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짧아서 접촉을 했을 때 1, 2일 안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이제 50% 이상은 발열도 있고 그다음에 구토, 주로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구토가 주된 증상이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구토, 설사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2, 3일 안에 회복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5세 미만 어린이 등 고위험군에서는 탈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은 날 것은 피하고 흐르는 물에 잘 씻어 먹어야 합니다.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도 그 장염을 전파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형제들이 있는 집들이 많으니까 집에서 장염 환자가 발생했다 했을 때는 아기가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염되어 있는 그 주변을 잘 소독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엄마나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형제한테 옮는 경우들이 많아서 엄마 아빠도 꼭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한편 부산시는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 환자 발생 시 2, 3일 등교를 제한하고 집에서는 환자와의 생활 공간을 구분하는 한편 식기 등을 따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하윤수 전 교육감의 사퇴로 내년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미 자천타천으로 다수 후보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 후보에 등록하는 등 주요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부산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등록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하윤수 전 교육감 사퇴로 치러지는 부산교육감 재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박종필 전 금정초등학교 교장이 가장 먼저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래 교육 강화와 학력 신장, 인성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등 6개 분야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 부산교총 회장 출신으로 최근 부산교대 총동창회장에 취임한 박 전 교장은 부산 교육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초중등 교육 현장 전문가를 자처했습니다. 지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박 전 교장, 다시 도전에 나섭니다. 전영근 전 부산교육청 교육국장도 23일 예비 후보에 등록하며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 전 국장은 부산교육을 빠르게 안정시켜야 할 적임자가 필요하다며 38년간 학교와 교육청 오가며 교육 행정 전반에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북콘서트를 예고하는 등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었던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은 출마 의지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공식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전 부산대학교 총장 출신으로 현재 부산 경남 행정통합공론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과 검사 출신인 차정인 전 부산대학교 총장은 출마 여부를 숙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 여부와 시기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내년 3월 12일 이전에 만약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2개월여간 부산교육을 책임질 수장을 뽑는 부산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들 역시 후보 단일화 등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의 늘봄 학교 업무를 지원할 늘봄 지원 실장을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늘봄 지원 실장은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2개에서 4개 학교당 1명씩 학교에 배치됩니다. 이들은 프로그램 개설을 비롯한 늘봄 학교 기획과 운영, 행정, 민원 처리 등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북구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북구는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 예방적 복지를 추진하고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현장 기능을 강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구는 올해 수상으로 3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동상 건립 반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시민사회 단체들은 즉각 철거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동상 설치에는 협의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상 설치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이는 3m, 박 전 대통령이 추수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서민적인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228 공원도 있고 228 탑도 있고 또 국제보상운동 공원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유일하게 없는 것이 산업화 정신의 출발점이었던 이 대구에 상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그동안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를 줄곧 외쳐왔던 대구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독재자인 박정희의 망령을 대구시가 불러냈다며 홍 시장의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박정희를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5.16 군사 쿠데타 원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이 사실을 다 압니다. 왜? 교과서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광장에 그의 동상을 세운다는 말이 됩니까? 대구시장직에서 즉각 내려오라는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에 틈을 타서 대구 시민을 배신하고 대권을 욕망하는 그 비참한 노역은 일시의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장직을 사퇴하십시오. 박정희 동상 제막식이 열리는 현장에서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리면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제막식 시간이 다가오면서 건립 반대를 요구하는 단체들이 목소리를 더욱 높이면서 고성이 오갔고 일부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동원된 경찰 400명이 질서 유지에 나서면서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상 설치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당분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가 협의 없이 동상 설치를 진행했다며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대구시가 동상 설치를 강행할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500만 원을 부과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아직 가처분 신청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시가 지난 2017년부터 예산을 들여 조성해 오고 있었고 내년 초에 소유권이 대구시로 이전된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앞서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이 설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박정희 동상 건립을 놓고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부지에 대구시가 협의도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국토교통부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국가철도공단은 철거를 위한 조치까지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진 동대구역 광장, 즉 동대구역 고가교 부지는 현재 국가철도공단 소유입니다. 공단은 대구시에 동상을 설치할 경우 사전 협의를 하라고 공문을 4번 보냈지만 대구시는 공단과 협의를 마무리 짓지 않은 채 동상을 설치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대구지법에 냈습니다. 동상을 철거하라는 대구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강한 반발 속에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절차적 하자와 불법을 주장했고 국토부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때에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말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맞지요? 동의하지 않고요.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철도공단과 함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자 국가철도공단은 철거를 위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아까 대구시와 원만하게 협의하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문 보내고 그만큼 했는데 안 하는 게 협의가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강제로 철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지금 법원에 했고요. 예, 법원에 했고 그것이 만약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저희들이 동상 철거를 위한 가처분도 지금 그러니까 이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유권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소유권을 오기 전에 이미 관리권을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동대구역 관리권을 광장은. 그런데 그걸 시비 걸어가지고 불법이니 하는데 천만에 우리는 적법한 시의 조례도 만들었고 이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절차적 하자 논쟁까지 이어지면서 한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내년부터 새 학교가 속속 문을 엽니다. 당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폐교가 결정된 대저중앙초등학교와 가락중학교가 학적과 교명을 계승해 개교될 예정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내년 3월 에코델타시티에 처음 문을 열 에코 5초등학교입니다. 14,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44막급 규모입니다. 맞은편에는 에코 4중학교가 들어섭니다. 1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31학급 규모로 내년부터 신입생을 맞이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에코델타시티 내 학생 배치를 위해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교육청은 당시 폐교를 앞둔 학교들과 맺은 협약을 근거로 학교명을 각각 대저중앙초, 가락중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2017년 당시에 대저중앙초등학교가 폐교가 확정이 되었고 20년에는 가락중이 폐교가 확정이 되면서 지원청과 그때 당시 학부모 또 운영위원 등 학교 관계자와 통폐합 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때 협약 내용은 폐교되는 학교의 교명과 학적을 승계한다는 그 내용으로 협약이 맺어졌고요. 개발 사업으로 사라진 학교 중 지원청과 교명 등의 승계 협약을 맺은 학교는 삼광초까지 모두 3곳입니다. 시교육청은 대저중앙초 옆에 설립되는 여울유치원은 교명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쳤고 내후년 영도에서 강석으로 이전하는 부산 남고의 경우 교명은 그대로 두고 두 곳에 주소를 두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고가 26년에 이전을 올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도에는 3학년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1학년을 그 지역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을 그 위치에 다시 이제 1학년을 열은 것이죠. 그래서 교명은 그대로 부산 남고 그대로 가고 다만 위치만 영도의 위치와 이제 이 지역의 위치를 두 가지를 같이 겸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학교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는 2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폐교된 학교 명칭이 신설학교에 그대로 쓰이면서 신도시에 입주한 일부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향후 교명을 둘러싼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민간 자본을 투입해 추진하려는 수영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 주변 고질적인 악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하루 40만 톤 이상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수영 하수 처리장입니다. 부산 최대 규모지만 지은 지 36년이 지난 노후된 시설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 투자 방식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 3차 민간 투자 사업 심의위원회가 적격성 조사 간소화 심의를 통과시킨 지 5개월 만입니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15만 125제곱미터에 달하며 민간 투자 사업비는 국비 136억 원과 민간 자본 5,819억 원을 합쳐 총 5,955억 원 규모입니다. 부산시는 내년 상반기 부산시의회 동의와 기획재정부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2026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는 노후된 수용하수 처리 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엔 들락날락 복합 문화공간과 파크 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공원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또 이번 사업 추진으로 센텀시티 내 가용 토지 확보 등 도심지 대규모 시민 문화공간으로 수용강 권역의 도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민간 투자 사업에 따른 하수도 요금이 무리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시의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